여러분, 호남에 태양광 발전소가 왕창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과잉 생산이 돼서 전기를 팔지 못하고 오히려 태양광 발전소를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여러분, 저는 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제 나름대로 취재하고 또 내용을 분석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은 이렇더라고요. 호남 지역에 남는 태양광 전력 2만 1189기가와트입니다. 남는 전력이 태양광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게 쓸 곳이 없어요. 쓸 곳이. 왜? 호남 지역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지도 않고요. 게다가 사람도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니 태양광 전력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지만 사실은 태양광 전력 자체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과잉 생산이 되면 한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한전에서는요, 생산하는 대로 다 사주지를 못합니다.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쓸 수가. 쓰는 곳이 정해져야 되는데 쓰는 곳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업체들한테 전기 생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전기 생산하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태양광 발전소가 멈춰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호남 쪽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전량이 7만 6,161기가와트입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실제 시설로 보면 말입니다. 시설로 보면 지금 호남이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태양광 발전소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전북이 18.3%죠. 그리고 전남이 22.5%입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요 40.8%예요. 호남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40.8%나 쏠려 있다는 거예요. 쏠려 있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그만큼 많아서 사용할 기업들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남아도는 전력이 생기는 거고, 실제 남아도는 전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2만 1189기가와트시, 판매량은 5만 4,972만 2기가와트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굉장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마치 수건사업처럼 진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전력의 어떤 사용량을 맞춰서 태양광을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쉽게 말하면 손실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는요, 태양광 발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지로 말입니다. 전기를 보낸다면서 저기 제주도에서 목포 쪽으로 실제 말입니다. 전력선을 깔아서 육지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남도 지금 전력이 남아 넘치잖아요. 그죠? 전남도 지금 발전소만 하더라도 엄청나고요. 또한 생산액도 엄청납니다. 4,903기가와트시니까요. 근데 이 자체도 오히려 돈만 들어가지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남의 경우는요, 발전량은요 6만 1,840기가와트시예요. 근데 판매량은 3만 3,486기가와트시예요. 2배 차이 납니다. 2배 이상이
태양광 발전소가 멈춰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게 말입니다, 여러분. 주먹구구식으로 그야말로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썼습니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그냥 무조건 허가만 해주기 바빴던 거예요. 허가만 해주기. 허가만 많이 해주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멈춰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광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전력 수급에 미스매치가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제주에 이어서 호남 전역, 전남이나 전북에서도 발전소가 멈추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경남이나 이 부산 이런 쪽은요. 전력을 사용할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쪽에 아니면 수도권 이런 쪽에다가 쉽게 말하면 지역 어떤 배치를 잘 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의 어떤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요. 결국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호남 지역으로까지 출력 제어라고 합니다. 출력 제어. 쉽게 말하면 발전소를 멈추는 건데 출력 제어를 그만큼 더 많이 확산시켜 간다는 이야기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장을 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화력발전소나 혹은 LNG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나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24시간 일정합니다. 24시간 일정해요. 그리고 통제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신재생은요. 이게 날씨에 따라 다르고요. 게다가 일조량에 따라 다르고요. 뭔가 통제가 불능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이거를 일정하게 쓰려고 전력 계획에다 넣어놨다가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은요. 여러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한전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재생 발전량 비중인데요. 2021년입니다. 7.5%까지 늘어났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4.8%였던 것이 7.5%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력 사용 계획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신재생은 얼마나 생산하고 화력은 얼마나 생산하고 LNG는 얼마나 생산하고 원자력은 얼마나 생산하고 이렇게 전력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그야말로 들쭉날쭉하니까 이 전력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질을 막으려고 하면 결국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를 개발하든가 아니면 전력을 보관하는 장치 저장하는 장치나 보관하는 장치나 똑같은가요? 모아놓는 걸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비가 또 너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발전소를 더 이상 천천히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신재생이 좋다, 태양광이 좋다 이렇게 해서 초래한 비극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호남 지역에 가보면요. 뭐 영남 지역도 마찬가지, 수도권도 마찬가지, 강원이나 충북도 마찬가지지만 야산에 어떤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너무 많고요. 이것은 뭐 환경훼손은 당연하죠. 게다가 들판에 태양광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들판에. 이것은요. 안 그래도 전 세계가 이게 곡물 대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역행하는 그런 조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게 단순한 어떤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금 낭비가 줄어들어요. 무조건적인 내 돈 아니니까 하는 생각으로 정책을 편다면 쉽게 말하면 퍼주기 정책을 편다면 아마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업체들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이게 형평성 있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